네, 2부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배울 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우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지우개 도구 사용하는 거 배워왔습니다. 지금 배경 지우개 도구 사용하는 거 이제 배워볼 거예요. 자, 배경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파일 이미지를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을 불러왔습니다. 자, 패널 영역에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없으신 분은 어디서 찾아요? 그렇죠. 창이라는 메뉴에서 아래쪽에 작업 메뉴라는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이 있어요. 지금 체크된 내역들은 패널 영역에 지금 보여지는 영역들이에요. 이렇게 보이죠? 지금 창에서 작업 내역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작업 내역 패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행했던 영역에 대해서 실행 취소를 할 때 맨 처음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영역 단계를 선택해 주면 저는 지금 열기 단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전에 실행했던 지우개 도구 썼던 내역들이 비활성화 처리가 되고 맨 처음에 파일을 열었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요. 자, 열기 영역 선택한 부분에서 배경 지우개 도구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다 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아까 지우개 도구 상자에서 지우개 도구를 선택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얀색 지우개 도구가 여기 끝에 배경색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지워졌었어요. 지우개 도구를 한번 써봤는데 이제 배경에 관련된 지우개 도구를 써볼 거예요. 배경에 관련된 지우개 도구는 지우개 도구를 따로 찾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썼었던 지우개 도구죠.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배경 지우개 도구를 눌러줄 거예요. 자, 이 메뉴는 어떻게 찾느냐 하면 자, 이 지우개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우개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면 이렇게 세 가지의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지금 지우개 도구 앞부분에 이렇게 하얀색 점이 있죠. 기본값으로 얘를 눌러주면 기본값인 지우개 도구가 선택이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두 번째에 있는 배경 지우개 도구를 쓰고 싶죠? 그러면 이 두 번째에 있는 메뉴를 클릭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는 거예요. 이 지우개 도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면 두 번째에 있는 배경 지우개 도구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배경 지우개 도구 선택. 자, 그러면 아까 지우개 도구 그림하고는 다르게 위쪽에 가위 표시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죠? 자, 배경에 관련된 지우개 도구를 쓰겠다. 이미지가 달라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아, 좋습니다. 자, 옵션 표시줄에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죠? 어디서? 옵션 표시줄에서 여기 브러쉬 크기 여기에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아까 지우개 도구는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지우개 도구가 이렇게 생겼었고 관련된 옵션 메뉴도 지우개 도구에 관련된 메뉴로 바뀌었었어요. 아까 50포인트로 브러쉬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값이 50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두 번째에 배울 배경 지우개 도구는 값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다시 배경 지우개 도구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배경 지우개 도구 클릭해 주니까 위쪽에 배경 지우개 도구에 관련된 옵션 표시줄에도 그 값이 변하지 않은 우리가 설정하지 않은 기본값 13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13 값을 아까처럼 5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배경 부분에 옵션 표시줄에
브러쉬 도구를 클릭해주고 나타나는 바로가기들 중에서 크기 부분 있죠? 크기 부분의 13포인트를 5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50포인트로 변경. 5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50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화면 전환할게요.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50, 엔터. 자, 50 치고 엔터 쳤어요. 50 치고 엔터 쳐서 브러쉬의 크기를 13보다 크게 키워줬습니다. 자, 브러쉬 크기를 50픽셀로, 50포인트로 바꿨어요. 됐나요? 자, 여러분, 이 브러쉬 크기를요, 조금 키웠다가 늘렸다가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 키 있죠? Shift 키를 여러분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클릭 해주게 되면 브러쉬 크기를 줄였다가 키웠다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브러쉬 크기는 여기에서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거를 조금 빠른 작업으로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브러쉬 크기를 Shift 키,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Shift 키를 눌러준 상태로 브러쉬 크기를 클릭 해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였어요. 클릭이 아니라 여기 죄송해요. 제가 설명을 빠뜨렸네요. 요 엔터키 위쪽에 보시면 요 대괄호가 쓰여 있는 키보드 보이시나요? 여는 대괄호 기호, 닫는 대괄호 기호가 여기 있죠.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눌러주면 클릭이 아니에요. 눌러주면 그 브러쉬 크기를 키워줬다가 줄여줬다가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가서 클릭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이 방법이 조금 더 편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대괄호 또는 그 대괄호, 아니 대괄호 맞나요? 요거 얘네 두 개를 이용해서 브러쉬 크기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습니다. Shift 키를 눌러 주어야 이 기능이 돼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 자, 브러쉬 크기는 50포인트로 진행을 할게요. 50포인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배경을 지울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색상을 인식해서 드래그한 영역을 투명하게 지워주고 여기에 있던 레이어가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 요거 여기 레이어 패널로 클릭해 줬어요. 아까 보던 거는 작업 패널이었거든요. 작업 내역 패널하고 레이어 패널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시면 얘를 위쪽으로 올릴까요? 작업 내역을. 그리고 레이어를 이렇게. 자, 헷갈리실까 봐 여기에 있던 작업 내역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다가 넣어줬어요. 같이 보려고 위쪽에다 옮겨줬습니다. 자, 작업 내역이라는 패널은 여기 위에 있고 우리가 이번에 볼 패널은 레이어라는 패널이에요. 레이어라는 패널을 보시면 지금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레이어라는 패널 안에 배경이라는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배경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배경이라는 이미지가 레이어 0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으로 변경돼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배경 지우개 도구로 선택해 줬죠? 브러쉬 도구도 50%로 바꿔줬죠? 그러면 이 불러왔던 이미지에서 이 동그란 부분들은 남겨놓고 얘네는 남겨놓고 이 뒤쪽에 배경을 지워줄 거예요. 자, 배경 지우개 도구로 그려주면 이렇게 지우면 이쁘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렇게
네, 노란 동그란 부분은 빼고 지우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지웠는데 아까는 다르게 지워졌죠. 아까는 그냥 지우개 도구를 썼을 때는 하얀색으로 지워졌는데 지금은 격자 무늬가 나타나면서 지워졌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배경이라는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따로 변경한 게 아니에요. 이름 수정을 하지 않았는데 배경에서 레이어 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우개 도구를 써서 그래요. 그래서 배경에 대한 이미지 영역을 지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대한 영역을 다 이렇게 지워볼게요. 배경 영역만 이렇게 깨끗하게. 팔찌가 담겨 있는 상자 이미지는 남겨놓고 배경 부분만 지울 거예요. 배경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하면서 칠해줍니다. 지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도 이렇게 이렇게 안 예쁘네. 이렇게 다시 상자는 남겨놓고 싶어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네. 보시면 제가 클릭할 때마다 배경 지우개 도구를 썼다라는 내역들이 작업 내역들이 늘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서 이 스크롤바도 짧아지게 될 거예요. 작업 내역이 많아졌고 이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그림을 불러왔던 작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경이라는 이 레이어는 레이어 0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에 관련된 이미지는 싹 다 지워버리고 내가 가져오고 싶은 이미지만 따로 골라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수동으로 이제 클릭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네, 자동 지우개 도구 사용하기입니다. 자동 지우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요. 이 이미지를 조금 더 예쁘게 따올 수가 있어요. 따온다는 말이 이 이미지만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패널 영역에서 작업 내역 영역 있죠? 작업 내역 패널에서 먼저 도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여기 작업 도구 상자에서 지우개 도구 상자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주면 아래쪽에 자동 지우개 도구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 지우개 도구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세 번째 자동 지우개 도구 클릭. 그러면 자동 지우개 도구 메뉴로 그림이 바뀌었죠. 동시에 위쪽 옵션 표시줄에 자동 지우개 도구와 관련된 옵션들로 변경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작업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작업 영역에 제가 방금 뭘 눌렀냐면 지금 여기 아까 작업한 그 이미지잖아요.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되었다라는 건데 이 스크롤바를 위로 올려서 자, 요 그림 부분 2-2 패널 2-2 요 파일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클릭. 자, 그러면
배경 지우개 도구를 써서 지웠던 영역들은 비활성화 처리, 취소 처리가 되고 아직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에요. 취소 처리가 보여지면서 아까 우리가 배경으로 지웠던 부분들이 다시 살아났죠. 아까 작업한 영역을 이렇게 되돌릴 건데 괜찮나요? 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단계예요. 아직 완전히 삭제되진 않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다가 작업 내역이 뭐 생기면 그때 이제 여기 내용들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지금은 작업 취소를 다시 실행 취소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던 거 마저 지워줄 수가 있는데 완전히 작업 취소 내역이 생성된다면 이걸 완전히 이제 취소하겠다 한다면 여기에서 뭔가 작업 내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경 지우개라는 영역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2-2 부분을 눌러줄게요. 2-2, 이 그림 파일 불러왔던 영역 그대로 선택을 해주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작업 내역 중에 열기 클릭했고 이미지를 초기화 상태로 만들었죠? 도구 상자에서 자동 지우개 도구 선택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옵션 표시줄에 아까 여기 부분은 브러쉬 영역이었는데 자동 지우개 도구 요 상자에서는 허용치라고 불러요. 허용치의 기본값이 32라는 값인데 이 값을 50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50으로 변경해 줄게요. 허용치는 보통 지울 대상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인데 범위가 0에서부터 255까지거든요. 우리는 50이라는 숫자로 허용치를 바꿔주겠습니다. 50, 엔터. 자, 허용치 50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우려는 부분을 이미지에서 클릭하면 되는데 설정된 허용치, 지금 50이라고 설정했죠? 이 허용치에 따라서 유사한 색상을 한꺼번에 지워주게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 배경 지우개 도구로 지금 이미지가 마우스 모양이 바뀐 게 확인되시죠? 이 상태에서 여기 남색 그림, 남색 이미지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면 네. 클릭한 상태에 그 남색 부분에 관련된 배경을 싹 다 지워줬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배경 지우개 도구로 클릭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셨나요? 네, 자동 지우개 도구를 썼습니다. 자, 옵션 표시줄의 허용치 값을 변경해 가면서 배경을 투명하게 지워줄게요. 여기 있던 이런 거 남는 거 없이 깨끗하게 지우도록 할게요. 자, 허용치 값을 이번에는 80, 70으로 한번 해보고 클릭. 좀 더 깨끗하게. 너무 지워졌다 여기는. 여기 클릭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요. 얘는 취소를 할게요. 자동 지우개 도구 이전 상태로 작업 영역에서 이전 상태로 취소하려면 이전 단계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허용치를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께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되지? 자, 여러분, 이 이미지를 이 정도까지 지웠는데, 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은 영역들을 클릭하기가 힘들다 할 때 이미지를 어떻게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확대할 수 있었죠. 자, 이미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썼었죠? 그렇죠. 그 돋보기 도구를 썼었습니다. 돋보기 도구.
돋보기 도구를 쓰면 이미지를 조금 더 넓게 키워서 작업하기 편하실 거예요. 자, 돋보기 도구를 써서 이미지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면 커지는데 이미지를 꾹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게 되면 너무 키웠다. 돋보기 돋보기 여러분께서 작업하시기 편한 상태로 이미지를 키워서 배경을 마저 지워주세요. 지금 돋보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배경 이미지를 지우려면 배경 지우개 도구를 한 번 더 클릭해 줘야겠죠? 클릭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번거로우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10포인트를 조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미지 도구 지우는 거를 써서 브러쉬 크기가 지금 50이라서 좀 크죠? 이거를 좀 줄여줄게요. 이미지 지우는데 적당하게끔 줄여서 이미지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깔끔하게 지우도록 브러쉬 크기도 조금 줄여서 정교하게 지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서 이 팔찌가 들어가 있는 상자만 깨끗하게 남기는 거예요. 배경은 다 지우도록. 자, 배경이 격자무늬 이유는 아까는 하얀색으로 지워졌잖아요. 하얀색은 지우개 색이 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얘는 지금 투명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에 흰색도 없는 상태. 흰색이 투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여러분 레이어라는 거는요. 여러분 햄버거 생각하시면 햄버거에는 빵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고기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양파도 있고 소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햄버거라고 부르죠. 하나하나 있을 때는 야채다, 빵이다, 고기다 막 이렇게 따로 부르잖아요. 우리 포토샵 작업은 이 레이어라는 재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햄버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가 지금은 한 장밖에 없는데 이미지 하나만 남기고 지금 배경 처리가 하나 들어간 레이어가 지금 하나 생성돼 있는 겁니다. 레이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레이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수업을 할 거예요. 레이어를 좀 알고 계셔야 다음에 작업할 때 조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레이어를 선택해야 내가 이미지 작업을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포토샵이 아니라 쉬운 포토샵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또 나중에 레이어라는 개념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옮겨버렸네. 이미지를 크게 예쁘게 나머지 부분 지워줄게요.
자, 이 정도로 아, 여기 위에도 하나 남았네요. 요것도 지워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한번 상자까지 예쁘게 배경 지워주셨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지우개 도구들, 자동 지우개 도구, 배경 지우개 도구, 지우개 도구 한번 3개 썼습니다. 어떠셨어요? 지우개 도구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음,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미지를 내가 이 이미지는 지우고 싶다 하시면 그 이미지를 컴퓨터에다가 옮긴 다음에 어디에다 저장되었는지 아셔야겠죠? 그 이미지를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지우개 도구로 이제 지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교하게 작업을 하실 때는 아까 썼던 돋보기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또 브러쉬 도구를 선택해서 이 도구 크기를 키워주거나 여기 지우개 도구의 브러쉬 크기예요. 또는 다양한 지우개들의 기능을 이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남겨놓고 지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지우개 도구 어떠셨나요? 어려운 거 없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 기울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바로잡는 기능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미지가 기울어졌다거나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이미지 같은 것들을 예쁘게 바로 보기 편하게 바로 이게 수정, 편집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배우신 내용은 이름이 뭐예요? 파일 이름 탭에 보시면 2-2라는 사람이었죠? 2-2라는 파일이었죠? .jpg는 그림 파일의 확장자 명이기 때문에 얘네는 바꾸지 않고 2-2라는 파일의 이름을 2-2 언더바 1이라고 바꿔줄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저장을 하셔야겠죠? 저장할 때 원본 파일, 여기 배경이 살아있는 원본 파일은 훼손되지 않도록 그대로 남겨두고 우리가 지금 작업한 이 파일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그렇죠. 파일 탭을 눌러주셔야겠죠? 자, 파일 탭을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클릭해 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메뉴로 오시면 자, 파일을 불러올 때와 마찬가지로 저장할 때도 아파트의 어떤 동에 어떤 호수에 어떤 방에 어떤 사람을 이제 이동시킬 건지 집어넣을 건지 결정하는 것처럼 컴퓨터에서도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폴더 안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는 것처럼 어떤 파일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위치를 설정해 줘야 돼요. 경로를 설정해 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 썼던 경로가 아까 파일 불러올 때 2-2 파일 불러올 때 썼던 다운로드 경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떠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저장하기로 했죠? 그렇죠. 바탕화면에 본인 명의 폴더에다 저장을 할 거잖아요. 자, 바탕화면 메뉴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메뉴 클릭, 바탕화면 클릭.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폴더들이 컴퓨터가 좀 느려서 로딩이 좀 빨리 안 됐어요. 자, 바탕화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들 중에 어떤 방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만든 방을 찾아갈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만든 본인 명의 폴더 선택, 더블 클릭 따닥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따닥 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 위치가 마지막 경로가 내 파일명으로 바뀌게 돼요. 자, 파일 더블 클릭 따닥.
자, 그러면 포토샵 저장을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형식이 보시면, .psd 또는 .pdd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 포토샵 파일을 말해요. 이 포토샵 파일. 이 파일 자체를 말해요.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이 파일 자체를. 그런데 우리는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이미지만 남아있는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확장자명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림 파일에 관련된 확장자는 뭐였죠? 대표적으로 JPEG라는 확장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확장자명을 바꿔주려면 자, 여기 확장자명 끝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꺽쇠 있죠? 얘를 눌러서 다양한 확장자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토샵 파일이 아니라 JPEG, JPG 이런 애들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확장자명은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파일은 여기 JPEG라는 확장자입니다. 얘를 선택할게요. 자, 찾아보세요. 저랑 화면 맞추셔서 찾으시고. 다 찾으셨나요? JPEG, JPG. 네, 찾으셨죠? 자, JPEG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해 주면 자, 얘를 선택하는 순간 확장자명이 얘네와 동일한 친구들이 다 보여져요. 아까는 안 보였죠? 아까는 포토샵 파일의 확장자명이었기 때문에 안 보였는데 지금 JPEG로 바꾸었기 때문에 동일한 확장자명으로 작성된 사람들, 파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확장자명을 바꿔줬으면 이번에는 뭐 해줘야 돼요? 파일명 바꿔줘야겠죠? 자, 2-2 언더바 1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자, 언더바 1 이렇게 바꿔줄게요. 뒤에 있는 .jpg는 확장자명이고 바뀌면 안 된다고 했죠? 파일이 안 열리는 수가 있어요. 자, jpg 1 언더바 1까지 쓰셨으면 여기까지 쓰셨으면 뒤에 저장 파일 눌러주겠습니다. 저 화면을 확대하니까 또 지워졌네요. 자, 저장 눌러줄게요. 저장. 그러면 JPG 옵션 그대로 두고 확인 눌러주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 이 파일명이 바뀐 게 확인되실 거예요. 배경이 있었던 이미지랑 지금 요 상자 부분만 따온 이미지랑은 다른 파일이에요. 저장해 놓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기울어진 이미지 바로잡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신기하실 수도 있고 뭐 따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들을 배경 도구 상자들 안에 있는 이 도구들에 대해서 기능을 어느 정도 익히시면 조금 더 고급 과정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기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